자,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이 임명 후 처음으로 월간 신동아와 인터뷰를 했습니다. 중요한 이야기가 아주 많이 나왔는데요.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자, 조수인 차장. 네. 제일 궁금한 게 세월호 참사 당일 7시간, 대통령의 7시간. 이번에 실장이 명확하게 입장을 밝혔습니까? 명확하다고 할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새로운 답변이 하나 나왔습니다. 예. 바로 세월호 사건이 발생했던 4월 16일 날 대통령이 7시간 동안 과연 뭘 했는지가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은 경내에 있었다. 경호관과 비서관이 수행했다. 21차례 보고받고 지시도 했다고 이미 밝혔는데도 의혹을 제기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 그러니까 경호관과 비서관이 수행했다라는 것, 이 부분이 새롭게 나타난 거죠. 예, 저 부분은 얘기가 그동안 없었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혼자 있었던 게 아니라 누군가와 같이 있었다는 부분이 처음 드러난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동안에는 그냥 박 대통령이 청와대에 있었다. 그러니 믿어달라. 이 정도 선에서 그쳤는데요. 이번에 새롭게 나온 게 바로 이 경호관과 비서관이 수행했다. 예. 네. 근데 전반적으로 서면 인터뷰가 내용이 이렇게 알차지는 못합니다. 하나씩 풀어드리죠. 예. 근데 김기춘 실장이 답변서를 좀 늦게 보내서 사실 신동아가 인쇄를 좀 하다가 그걸 중지하고 다시 인쇄를 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예. 이게 어제 인쇄가 된 신동아 9월호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나왔습니다. 오늘부터 지금 시중 서점에서 구입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 9월호가 나오려면요. 마감 시간이 8월 15일까지입니다. 그래서 신동아 취재진은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서면 질의서를 보내면서 8월 15일까지 답변서를 달라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근데 15일까지 답변서가 도착을 하지 않았고요. 김기춘 실장이 응하지 않는 걸로 생각을 해서 신동아는 마감을 하고 인쇄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의 답변서가 8월 16일 날 도착을 했습니다. 16, 하루 늦어진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요. 그동안에 찍고 있던 신동아 인쇄기를 중단하고 새로 찍었습니다. 새로요? 네.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들어간 아주 비싼 인터뷰가 됐습니다. 그러게요. 그만큼 내용이 알차야 될 텐데 네. 내용이 어떤 거 있는지 지금부터 하나씩 더 짚어보겠습니다. 자, 대통령 집무실에 그때 김기춘 실장이 없었다 이렇게 설명을 처음에 했었어요. 국회에서 증언을 했었죠. 그렇죠. 예. 그 이후의 내용, 그 이후에 자세한 설명한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설명을 해주시죠. 네. 지난달에는요. 청와대에는 집무실이 많다. 대통령이 어느 곳에 있는지 알 수가 없고 추측해서 말할 수는 없다. 알아도 경호상 위치를 말할 수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청와대에 계셨긴 계셨는데 구체적으로 말할 수는 없다. 왜? 대외비다. 경호상 말할 수 없는 일이다. 이러니까 어떤 내용을 전혀 얘기하지 않으면서 믿어야 된다. 예. 대통령이 계셨다는 것은 분명하다. 이렇게만 좀 강변을 하는 듯한 그런 발언을 했는데요. 예. 이번에도 별다르게 그렇게 진전 상황이 없었습니다. 그냥 비서관과 수행원이 함께 있었을 뿐 청와대 경내에 있었다는 건 맞다. 왜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계속 논란이 끊이지 않는지 정말 이해가 안 된다. 이렇게 주장을 또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 비서관과 경호원이 같이 있었다라고 얘기하는 대목에 상당한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왜냐하면 그 산케이 신문 같은 데서 예. 그 계속해서 외부 인사와 만남이 있었고 마치 그런 게 부적절한 만남이 있었던 것처럼 묘사를 해서 기사를 썼기 때문에 이 김기춘 비서실장은 그런 언급 자체를 피하고 예. 입에 올리기도 싫다. 예. 나는 말하고 싶지 않다. 하지만 그건 사실이 아니다라는 걸 입증하고 싶다라는 증거로 옆에 비서관과 경호원이 함께 수행을 하고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쓸데없이 지적했던 것 같은 그런 이상한 만남 이런 거는 말도 되지 않는다라고 점잖게 떠밀어버린 거라고 해석이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의혹의 핵심이 외부에서 누군가를 수행원 없이 둘이 사적으로 만났다. 그렇죠. 이런 식의 의혹들을 산케이 신문에서 좀 제기를 했던 건데 그거에 대해서는 수행원이 있었기 때문에 사적인 만남도 없었고 또 김기춘 실장이 외부인과의 만남도 없었다. 이렇게 설명을 한 거죠. 공식 답변으로 인터뷰 답변에는 예. 이게 뭐 자세하게 묘사를 하지 않았지만 경호원과 수행원 이야기를 한 것은 예. 그 이야기를 하기 위한 거죠. 외부인을 따로 둘이서 만나지 않았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조수인 차장, 그러면 처음부터 청와대가 좀 적극적으로 해명을 했더라면 좋았을 텐데 일이 이렇게 커지고 난 뒤에 청와대가 이렇게 대응하는 것 정상적으로 봐야 됩니까? 굉장히 아쉽죠. 아쉬운 예. 대응이 굉장히 많아서 맞지 않을 매도 맞는 게 우리 지금 청와대입니다.
그러니까 산케이 신문에 어떤 그 말도 안 되는 보도도 있었지만 가장 중요한 건 대통령이 국민을 설득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세월호 참사라는 국민적 참사가 있고 나서 국민들은 과연 대통령은 어떻게 대응을 했을까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그렇다면 처음부터 7시간 동안 또 어떤 청와대 경내에서 보고를 받지 않은 1시간도 없었다. 누구누구가 배석을 했고 어떻게 활동을 했다라고 했다면 진즉 풀릴 수 있는 일이었거든요. 근데 예. 계속 그냥 경내에 계셨는데 나를 믿으면 된다. 왜 이게 논란이 되냐? 이런 식으로 강변을 하다 보니까 엉뚱한 추측성 보도까지 나타난 겁니다. 그러니까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 신동아 9월호에서 나는 소통을 계속 하고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마음이 젊기 때문에 젊은 사람이다라는 얘기도 했습니다. 정말 젊은 사람 또 국정을 원활하게 이끌어 간다면 처음부터 의혹이 일지 않도록 해명하는 어떤 기술도 필요합니다. 예, 지금 아마 많은 시청자분들이 조수인 차장의 말씀에 상당 부분 공감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자, 그러면 이게 원래 산케이 신문 보도한 지국장, 지금 검찰에 소환을 여러 번 요청을 했는데 불응하다가 오늘 출석을 했죠. 예, 오늘 검찰에서 무슨 얘기를 했습니까? 오늘 소환 조사를 받았는데 이 뭐 예상했던 대로입니다. 예. 우리는 박근혜 대통령을 비방할 의도가 없었다. 이렇게 진술을 했습니다. 아마 그 한국에서 오랫동안 특파원 생활을 오늘 검찰에 출석을 하는 모습인데요. 이렇게 여유 있는 모습이면서도 살짝 긴장을 한 그 느낌을 주긴 합니다. 근데 예. 검찰에서 오늘 뭐라고 했냐면 대통령을 비방할 의도가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마 일본의 언론법 체계도 비슷할 텐데 한국의 우리나라의 이 언론법에서는 이 고의성이 있어야 합니다. 예. 이 명예훼손이 되려면요. 그래서 이 기사 작성된 기사가 상대방을 비방할 모욕할 의도가 고의적으로 있었느냐 이렇게 판단을 하는데 딱 저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고의가 없었다. 하지만 말로만 고의가 없었다라고 해서 면책이 되는 건 아니고 예. 그 기사의 내용을 보고 취재 과정을 점검해서 저 사람들이 제대로 취재도 하지 않고 의도를 가지고 흠집내기성으로 기사를 썼다는 게 판단이 되면 충분하게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자, 지금 논란이 되는 부분, 김기춘 실장과 관련해서 논란이 되는 부분 핵심은 바로 또 인사 문제입니다. 조수인 차장. 네. 지금 문창극 후보자에 대해서 국무총리 후보자 낙마를 했지만 누가 추천을 했느냐, 또 뭐 비선이 개입된 거 아니냐 이런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어요. 네. 김기춘 실장 그거에 대해서 답을 했습니까? 네. 아주 짧게 얘기를 했더군요. 인사 문제는 후보자들의 사생활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 없음을 양해 바랍니다. 그러면 답을 안 한 거네요. 답을 안 한 거죠. 그러면서 인사추천위원장을 맡고 있지만 앞으로 인사추천회의를 더 잘 운용을 해서 앞으로 잘하겠다. 그러니까 대통령 비서실장을 계속하겠다. 이런 의지는 보여줬습니다. 제가 웬만해 갖고는 저 김기춘 실장의 말씀을 상당히 이해하려고 하는 편이긴 한데 예. 저런 답변 때문에 저도 화가 나요. 그러니까 문창극 후보자를 누가 추천했느냐라고 했는데 왜 사생활 얘기가 나옵니까? 정상적으로 인사위원회 추천을 거쳤는지 예. 아닌지를 이야기를 해야지 왜 개인의 사생활이라고 얘기합니까? 이거는 총리 후보자를 이야기하는데 동문서답식의 답변입니다. 그리고 자, 제가 바로 들어도- 저런 태도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이 굉장히 불통 대통령이라는 평가를 받는 거 아닌가. 대통령 비서실장이라면 정말 정확하게 어떤 시중의 여론을 가감없이 전달하는 자세가 필요한데 굉장히 좀 많이 부족합니다. 자, 저는 개인적으로 이 박근혜 대통령과 관련된 그동안 지지율이 많이 떨어진 부분, 뭐 최근에 좀 회복이 되긴 했습니다만 그게 핵심이 바로 인사 문제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청와대 인사를 총괄하는 비서실장이 그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언론에 해명을 했으면 앞으로 그것과 관련된 논란들, 뭐 예를 들어 비선이 있다든지 제3의 누군가가 추천을 했다든지 이런 논란들이 불필요한 논란들이 정리가 될 수 있는 기회였는데 조금 안타깝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청와대 관련 소식은 여기까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